자, 오늘 1월 14일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1월 14일 우리 독서 나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최소은 선생님 못 오셨죠? 우리 같이 통하는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학원에서는 회장님이시지만 이 안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가 읽었던 책들 속에서 서로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 속에서 이제 뭐 좋은 문구를 나눠도 되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생각나는 어떤 내용들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을 꼭 어필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 나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은 우리 선생님 한번 보셔야 되니까 최영미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준 저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짝짝짝.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이처럼 시속. 예. 원래 책을 읽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꼭 찾아야 될 것 같기에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 늦게 손님이 계셔가지고, 음. 예. 진짜 속이 겉트고 왔습니다. 자, 오늘, 참고로 무슨 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 저는 하시는 일. 저는 우리 신랑을 도와서 공인중개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 나는 대로, 봉사도 하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여기 하루 한 장 고전이라는, 어, 책 중에서,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라는 문구가 와닿았습니다. 막 이렇게 큰 그릇에 담고 이런 것보다도 나의 그릇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그릇에 맞게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 밥그릇은 이미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의 그릇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의 그릇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 거기에다가 어, 폭넓은 공부와 그리고 또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그 그릇을 자기만의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그릇을 채워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월 달이고 처음 시작인 이제 달인데요. 자기만의 그릇을 저도 조금 채워보려고 많은 미션들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왜 또 약한 모습 보이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돼요. 잘 됩니다. 자, 문득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최영미 음, 선생님 그릇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문득 선생님이 생각나는 그릇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미지로? 그릇? 네, 그릇 그러면. 예. 그냥 우리 그냥 보통의 그릇이 아니고 나만의 어떤 그릇, 예쁜 그릇. 어, 예. 자, 예시를 든다면. 음, 예시. 나만의 그릇에는, 자기의 어떤 그 소원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 그릇 안에는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너무 재미있고 흥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릇. 네, 그럼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뭐, 유리 그릇? 유리 음, 그릇?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릇? 유기 그릇. 유기 그릇.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진짜. 보통의 그릇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이 써야죠. 닦을 때 얼마나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자, 우리 한미진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릇 하면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어떤 그릇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반죽해서 도자기로 이렇게 구운 그릇이 생각이 나네요. 음, 왜냐하면은 그 그릇이 왜 각자 만드는 대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득 떠오르는 그릇은, 이렇게 만드는 도자기 그릇? 음,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도자기 그릇,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게 아, 내 네.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최성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릇 하면 생각나는 거? 자신은 저는 어떤 그릇으로 비유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딱 아까 우리 조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었던 거는 옹기였거든요. 옹기? 어. 그게 왜 떠올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밑에서 땅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가서 하나의 그릇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저는 옹기를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자기까지는 저는 아직 못 가고 그냥 흙으로 지금 조물조물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옹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문득 우와. 떠오르더라고요. 우와, 옹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줄 알고. 아,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최영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최영미 선생님이 얘기를 계속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막 온기가 어, 못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온기, 항아리, 어, 항아리, 오, 항아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음, 저희 크기를 이제 키워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온기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온기 같은 삶을 살아라. 온기 그러면 왜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하잖아요. 다 포용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온기로 표현을 하는데 또 온기가 좋은 게 왜 우리 된장이나 우리의 장류를 되게 맛있게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렇게 그 사람 나름대로를 인정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온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세영 선생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큰 항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우리 한미진 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결이 같은 사람,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가겠노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굳이 내가 뭐 아둥바둥 되면서 그래. 내 안에 담으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온기를 오늘 딱 살짝 떠올리면서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여유, 배려심 이런 거를 너무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의 느낌을 갖게끔 하는 우리 최은미 선생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이 왔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두 번째는 한민재 선생님 할게요. 아, 네. 저도 이거 하루 한 잔 고전 수업 이게 안 뜨죠. 요즘 이게 안 가상 뜨죠? 배경이 있으면 이게 잘 안 그래서 안 떠요. 뜨는 네네. 거구나.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저 새해 첫날부터 이거를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져라.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자주 일깨워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오늘은 그래서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말한다. 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려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 순간 나의 행동과 말과 영혼이 일치하는 것이다. 오로지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 제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온전한 나,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음, 그래요. 좋아요.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할 수 있는 삶, 우리 어른이 될수록, 그죠? 이게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러면 얼마나 추해요.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겁나게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100%는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삶 속에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또 한미재 선생님의 책 속에서 이런 글귀를 던져주니까 또 한번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보인다. 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독서 모임 이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올해 이제 독서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선택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제가 지금 두 권의 책을 같이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조한 선생님 책도 좀 필요해가지고 같이 읽고 있으면서 독서 모임 때문에는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 책 제목이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서치를 하다가 제 마음에 뭔가가 딱 와 닿아서 이 책을 좀 구입을 해서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이런 말투? 이런 것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그 말투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투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말투가 기초가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말로 상대방에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나부터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또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나 또한 다른 분들한테, 다른 타인에게 말을 할 때 더 조심성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나를 이제 가까워지고 싶도록 느끼게 하는 말투,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투, 이렇게 상대방이 사용하는 말투를 기억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더 이제 좋아지고 더 이끌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말투라는 게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책에서. 근데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책에 존칭을 아무리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도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했어요. 이 말귀에. 우리가 아무리 뭐 극존칭을 해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에 감정이란 게 나쁜 감정이 섞여 있으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 풀어서 풀이해서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대화에서 어긋나면은 그것도 좋은 우리의 대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대화라는 거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평등하다. 그리고 너와 나는 똑같은 출발점이고 똑같다는 생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눈높이가 맞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오픈마인드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으로써 좋은 말투의 기본이 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책을 쭉 읽어왔는데 이 말이 계속 저의 이제 생활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또 우리 가족 제가 진짜 옆에 있는 남의 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할 때 정말 제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더 예쁜 말을 하게끔 노력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투로 상대방도 듣고 싶어 하겠다. 그러니까 말투부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말이란 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이 활동들을 하시면서도 그 말의 중요성은 조금 우리가 좀 잊고 살지 않았나. 저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올해는 다시 기초부터 다시 올라가는 탑을 쌓아야 되니까 말투부터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예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말투부터 좀 바꿔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아우, 찔려. 아니, 우리 최소원 선생님, 주변 타인한테는 너무 잘해요. 예쁜 말로. 어, 제가 처음 대학원 생활하려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지금도 고마운 게,
제가 지방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훈 선생님이 저를 잡아줬거든요. 손을 잡아줬거든요. 어쩌면 이런 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중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건네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근데 최소훈 선생님과 제가 닮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다른 사람 외부에는 잘하는데 정작 내 옆지기한테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남편한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그냥 먼저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전에도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서 맞아요. 오늘 우리 최 맞아요. 선생님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반성해서 나부터 내 그 동선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문구 너무 좋은데요. 대화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맞아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상대에게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감사에 관련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이제 한 가지씩 다짐을 하죠. 나 이거 해야지. 근데 결국은 이제 작심삼일이 가기도 하고 조금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어영부영 원점으로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루틴, 습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저의 모습은 100%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만큼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 중에 하나로 제 삶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하는 습관인데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감사함을 느꼈다가 머릿속으로 하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펜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감사 일기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일기 그러면 막 거부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실천해낼 수 있는 걸로 이거를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나눴던 게 뭐냐면 감사의 문장을 하루에 3개씩만 쓰자라고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제 벌써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요 루틴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습관에 관련되는 책을 쓸 거예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쯤에 이제 습관에 관련되는 책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감사 습관인데 지금 감사 습관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이제 그 선정을 하다가 뽑아낸 책이 뭐였냐면 제목이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김봉선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찾아내는 힘이다. 라는 어떤 문장을 던졌어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소중함을 찾아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이 관점을 바꿔야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보던 이 시선으로 보면 절대 안 찾아져요. 근데 평소에 봤던 시선에서 내가 조금만 관점을 틀면 충분히 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 7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하래요. 그냥 써라. 그냥 써라.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대상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의 타인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감사할 거리를 좀 많이 찾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감사할 거리를 찾거든요. 저에게. 자, 이 사람은 이제 3번째 얘기를 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고맙다. 이런 말보다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라고 하네요. 5번째,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기 형태로 쓸 건지, 시 형태로 쓸 건지, 아니면 저처럼 문장의 형태로 쓸 건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6번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다고 쓰라고 하네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손글씨로 쓰고, 소리 내어서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격하게 공감합니다. 손글씨로. 근데 소리 내어서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손으로 직접 한번 써보고 소리 내어서 감사하는 일기를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실행해 보고자 하는 습관 중에 아직 이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가볍게 후기 나누고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또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 우리 후기 나눌게요. 최영미 선생님. 네. 저는 최소원 스님님 말씀하신 이 듣고 싶었던 말투로 상대에게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건데,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늘 본인이 말할 때는 자기의 기준이 되는데, 이 너와 내가 같다는 거, 같은 선에 있다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알고 상대에게 말할 때는 듣고 싶었던 말투로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3, 4, 1은 막 하는 게 아니고 한 3번 생각해보고 한 번 정도 말한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하려고 제가 늘 3, 4, 1은 하자라는 게 평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편이고 제가 어쨌든 봉사를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렇게 동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최수원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제가 듣고 싶었던 말투로 제일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신랑한테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조한쌤 말씀하신 감사한 거, 감사를 구체적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글씨로 쓰는 거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이걸 소리 내서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이것저것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버리고 이제 내 뇌를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응, 응. 네. 세뇌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3, 4, 1은 너무 좋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래요. 한 템포 좀 느슨하게 가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미진 선생님. 네, 저도 아까 그 감사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보다가 그 소리내서 말하는 걸 저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해보면 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감사일기를 오랫동안 좀 써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면서 삶에 대한 그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감사일기는 평생 쓰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최서원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아까 최영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기만의 그릇을 채워보라. 이거를 들으면서 아까 온기도 생각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조금 더 숙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만의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했었던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사의 습관 일기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기를 쓰지는 않았는데 그냥 매 순간순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바로바로 그때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를 올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입으로 그냥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그냥 십자성하고 성호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조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손글씨로 써보고 다시 입으로 말해보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매 순간순간 하는 감사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이라도 좀 써보는 습관 한번 가져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숙제가 넘어갔네. 많아지네.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진짜 제가 체하면 안 되니까 저는 하루에 한 문장씩으로 해가지고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로 하던 거를 그냥 손으로 한번 써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얼굴 뵙고 참여를 했는데요. 솔직히 저 이 독서 모임 얘기 듣고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민폐되지 않을까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하여튼 잘 해보도록 민폐 안 가도록 한번 잘 해보겠고요. 혹시라도 민폐되게 되면은 예쁘게 좀 봐주세요.
무슨 너무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백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읽고 이렇게 립 서비스로만 하고 끝나면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거고 지성인의 도리가 아닌 거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읽었던 거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해야 될 일이 많아진 우리 최소은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따뜻함으로 늘 같은 모습으로 편안함을 주시는 우리 한미진 선생님, 최영미 선생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또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주신 자신에게 격하게 칭찬해 주시고 편안한 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 네,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